저희 8페이지 한번 책을 펴보시면은요, 제가 사실은 그 책을 별로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유산을 하면서 책을 한 권씩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항상 서론 부분을 안 읽었었거든요. 서문을. 이제 이 책을 시작하면서 서문에 너무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같이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읽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줄이죠. 비즈니스 필드 가이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최고 성공자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기술과 테크닉을 한 곳에 모아 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정보는 우리 사업의 무수한 리더들이 수년간 익히고 공유했던 것으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노하우가 아니래요. 당신의 초기 사업자들 혹은 오래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든 당신은 이 필드 가이드에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솔직 명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워야 할 부분, 가져가야 할 부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책을 제도 이제 활용하려면 사고 체계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해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옆으로 살짝 넘어가시면 9페이지에 경험이 많은 그룹의 리더들과 자주 만나십시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챔피언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챔피언주의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해주거든요. 저희 그 본사에 항상 월요일마다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오라는 이유도 저희가 그 그룹 안에 성공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그다음에 녹음본을 듣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 장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성공자들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말을 배우자 하면서 이제 그 영화 가라데 키드라는 그 영화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면서 중간 부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스스로 사업을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업 파트너들이 당신이 녹초가 되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이 사업에서 이미 증명된 패턴을 가르쳐 당신이 성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왜 저희 이제 앞으로 그 빌리버 방에서는 저희 하는 그 모든 프로모션 같은 게 많고, 조금 교육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함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이유도 먼저 성공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자기의 파트너, 다른 리더들이 헤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계속 전달해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밑줄을 짝짝 긋고 문장을 따라 써보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다시 읽으래요. 모든 기술이 마치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배우는 동시에 배운 것을 실천하면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더욱 빠른 속도로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나 이제 한 번 읽었어. 이제 완전히 알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인지 크기도 적당해요.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고 이름도 핸드북이잖아요. 근데 이 책 인트로 부분이 이제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12장. 12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10년간 1000만 명의 백만장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쓰여진 그 초판 인쇄일이 2007년이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지금 저희 23년이니까 많은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다수 나올 사람들이 그 폴 제인 저희도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대다수가 직접 판매 산업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저희는 1000만 명 그 안에 그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직업 우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또 색깔되어 있는 글자 보면 1000만 명의 100만 장자.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이 될 것인가? 저희는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공부 이제 과외 시작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1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리더 스토리 해가지고 맨 아랫부분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 사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공 유전자를 따로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성공에 필요한 능력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이 사업을 키워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 그 사업을 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공에 필요한 능력은 배움. 저희 배우는 장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경험 배웠으면 그거 나가서 저희가 필드에서 해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예스를 닫든 노를 받든 매일이 대답을 들으면 그건 우리들의 하나의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 습득되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용기만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굵은 글씨로 잘 생각해 보게 젊은 친구에서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젤리클 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15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어요. 자네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자네 자신일세. 자네의 자리를 선택할 사람도 자네 자신이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말해보게. 진실을 알기 위해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도 말하게. 신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장비를 주셨네. 하지만 신은 자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게 하셨지. 용기는 자네의 영혼에서 나와야 하네.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스스로 일으켜야 하지. 잘 생각해보게 젊은 친구. 위대한 이들이 갖고 있던 것을 자네도 모두 가지고 태어났네. 그들은 모두 자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지. 그러니 용기를 내 말하게. 난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 부분이 딱 나오거든요. 제가 그 젤리컬 할 때 작년이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이 부분을 딱 듣는 그 순간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일 것 같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옆에 제목이 필드를 정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첫 부분에 중요한 문제는 이미 갖춰진 신뢰도를 당신의 실제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아랫부분에도 당신이 성공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다. 솔직히 당신이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잉여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미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웹사이트, 제품, 사업 플랜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그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업의 기반은 무엇보다 대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 책의 많은 부분을 대인 관계 기술에 할애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업의 닷컴, 제품, 보상 플랜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윤이 남는 사업을 키우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부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 전달하고 연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중심은 저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부분을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해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 아예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장 넘겨 보시면 20페이지. 필드의 가이드가 되기 위한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 봤더니 첫 번째 줄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의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논리보다는 감정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뭐 MBTI 이런 것도 해보고, 디스크, 그것도 해보고, 사람들의 그 감정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거 체크해보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해야 되는지 사실상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함께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사람을 알아야 이 일이 쉽게 되는 거라고 여기 또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필드 가이드가 되기 위한 준비가 그거래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그 부분 준비해야 된다. 여기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2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또 신뢰와 공감대 그 부분 나와 있어요. 그 밖에 사는 다른 감정적 요소는 사업상의 결정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은요. 지금 당장은 자신감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다. 자책하지 마라. 당신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 이 사업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업자들 역시 한때는 사회적 혹은 직업적으로 어떤 과제를 떠안고 있던 사람들이다. 말을 더듬었던 사람도 있고,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셀프 이미지가 낮았던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 자신감을 크게 키웠으며 수천 명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운이 좋아서 우연히 꽤 괜찮은 결과를 얻었고, 그렇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미쳤던 것일까? 실제로 필드에서 성공한 사례를 한두 가지 살펴보며 그들의 성공이 정말로 운이 좋아서인지 알아보자 라는 내용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에서 자책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자신감을 끌어올리자는 부분이 내용이고요. 24페이지 보시면 그 전에 이제 그 로버트나 신디, 그다음에 레인과 캐시의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 내용 보면, 그 로버트와 신디 23페이지의 내용 그 철자 보면 로버트와 신디는 15번의 사업 설명을 하고 결과를 살펴보며 생각을 했대요.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15번의 사업 설명을 하고 결과를 살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을 얻으면 두 사람을 잃었고 두 사람을 얻으면 세 사람을 잃었어요. 더욱이 새로 얻은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뿐이었대요. 저는 머리를 쥐어 뜯었죠.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뭐가 잘못되었냐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로버트는 어떤 사업자로부터 의심하지 않고 300번의 사업 설명을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결과에 좌절하고 있던 로버트는 그대로 해보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대단한 게 대부분은 아우 그렇게 해도 내가 했는데 안 됐는데 이게 되겠어? 300번에 해야 된다고?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로버트는 이건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번 사업 설명하고 그의 그룹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대요.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300번을 하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사업 설명을 했대요. 그가 200번을 끝낼 때는 그의 그룹에는 20명의 사업자가 남아 있었고 여전히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300번을 결단한 그는 꾸준히 사업 설명을 했대요. 그럼 이 이야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후 2년 만에 성공자가 되었대요. 300번의 사업 설명을 마쳤을 때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랫부분에 다시 자신감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신감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표를 알고 행동할 때 그 결과로 생기게 된다. 그것은 자기 훈련을 반복한 결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거의 초기 사업자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오랫동안 사업하는 사업자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셨어요? 저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스폰서님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네, 그럼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 다 해봤어요. 라고 하지만 수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는 우선은 저는 여기서 좀 받아들였던 게 그 300번을 정말 결단을 하고 그걸 다 해냈다.
잘 되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 당연히 2년 만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표를 알고 행동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목적성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훈련을 하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 그래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넘겨보면 그래서 그 자신감에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나열을 해줘요. 꿈을 키워라, 뭐 세련된 복장을 해라, 미소를 짓고 평소처럼 행동해라. 또 28페이지 넘기면 정리정돈해라. 사업할 준비를 해라. 29페이지 제품에 대해 배우고 사용해라. 읽고 듣고 배우기를 시작해라. 목표를 설정해라. 대화의 창을 열어놓아라. 이 부분을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했냐, 그리고 스스로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 또 제안해 주거든요. 첫 번째, 정시에 도착해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해라. 해주시겠어요와 고맙습니다를 애용해라. 해서 이 책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하고 여기 있는 것을 줄을 치면서 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인트로 부분이 나와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 이제 리스트 명단부터 들어갈 건데요. 그 옆에 보면 명단의 순서를 보시면 5단계 사이클을 반복하라. 명단 작성,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라, 명단에 이름 추가하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 저희가 교육이 계속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공의 8단계 교육도 있었고 그 외에 설레밍, 뭐 젤레밍 해서 교육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안에서 명단 작성이라는 부분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연관해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4페이지 이제 첫 번째 그 소제목이 5단계 사이클을 반복하라 나와 있거든요. 사업을 키우는 데는 기본적으로 5단계의 실천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게 명단 작성, 컨택과 초대, 사업 설명, 팔로우스루 그리고 반복인데 이게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저희 성공의 8단계가 기억나실 거예요.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4번 컨택과 초대, 5번 사업 설명, 6번 저희 그 후속, 그리고 여기 이제 빠지긴 했지만 카운셀링 마지막 8번째 반복, 복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게 목표인데요. 우리 사업의 성격상 때로는 배우기도 전에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준비가 되기도 전에 새로운 사업자를 가르쳐야 할 장에 놓이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당황하거나 더 많이 알고 있는 척 행동하지 마라. 스폰서를 활용하라. 스폰서는 그럴 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업을 내가 이제 제품을 먹고 한번 해봐야겠다.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건강해졌어.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서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생겨서 나 1도 모르는데 사업을 성공한 그 사업에 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스폰서가 있어서 저희 많이 배웠죠. 2대1 미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맨 아래 부분부터 대신 그들에게 여기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나와 있지만 책 혹은 우리 사업을 잘 알고 있는 스폰서를 소개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 그 명단 작성하고 그 후에 초대하는 부분에서 2대1 미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실패는 오히려 당신을 더 훌륭하게 만든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연습과 반복 그리고 경험에 앞서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춰와라. 수많은 시도를 통해 먼저 경험을 쌓아라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저께 건수퍼님 티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업 설명의 자리가 있는데 스폰서님이 그 시간 되지 않아. 나에게는 지금 그 사람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 3, 4시간이 남아 있어. 그러면 그때 뭐 하실 거냐고 그때 질문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시간 4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든 빠르게든 습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저희가
공부를 해야 하듯이 어떤 것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비록 내가 그 미팅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현장에서 얻는 체험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불킥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는 거 여기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추래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으라고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습관처럼 몸에 배고 많은 경험이 쌓이면 이젠 양에서 질로 초점을 바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아랫부분에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위에 참 새로 배울 것이 있는지 스폰서 상담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올바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힘든 경험이 될 수 있다. 사업을 진지하게 대하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마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생활하며 자신에게 경험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라. 자신감과 연관된 부분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부분이고 이제 명단 작성 나옵니다.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뭔지 알고 내가 일을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또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첫 번째 얘기를 해줘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행동 단계는 종이에 명단을 적는 것이다. 우리 사업은 구전 광고 사업이다. 따라서 지명 광고나 텔레비전 광고를 일차히 하지 않고 그 흔한 전단지조차 돌리지 않는다. 우리 사업은 구전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전달할 때만 성장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뭐 전화, 개인적인 만남,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단 작성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설득을 스스로가 되고 해야 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이에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 종이에 적는 이유는 뒷장에 나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정보를 중간 부분이에요. 우선 정보를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보다 종이에 적어서 생각할 수 있는 두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 전화를 했고 사업 설명을 했으며 자료를 전달했는지 등을 반드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명심하라. 우리는 사교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쵸? 여기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고 이곳에 내 인생의 변화를 찾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단에 적는 거고, 그리고 그 적는 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스폰서와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명단은 당연히 종이에 적는 것이고, 종이에 적는 이유는 스폰서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로 명단을 적지 않는다. 이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이거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고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절대로 미리 판단하지 마라. 때로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으려 한다. 기억하라.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그들에게 야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사업 기회를 보기 전까지 그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가 명단을 적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아니야. 얘는 그런 거 싫어할 거야. 얘는 돈이 많아. 이렇게 생각해서 안 적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단을 저희가 적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핸드폰을 펴? 카톡을 열어. 거기 1번부터 쭉 서 있는 사람을 다 적어야 되나? 연락처 있는 사람들 다 적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중간 부분 보시면
처음부터 명단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200명은 될 거래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을 모두 적으십시오. 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두뇌는 정보를 분류해서 보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이 기억을 떠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카테고리로 분류해 명단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얼마 전 설레밍에서 이제 아름레비님이랑 유란 스포츠님이 얘기해줬던 부분에서도 명단 분류를 할 때 어렵잖아요. 뭐 가족, 극치인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지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 아는 사람, 그냥 또 뭐 옆에 자주 가는 뭐 여기 저희 뭐 단골집 그런 분들 그냥 아는 사람 적는 거, 그다음에 그냥 새로운 인맥 이런 적는 부분을 해서 쭉 카테고리별로 정리해가지고 이름을 적어보는 명단을 했고요. 뒷장을 보시면 그 분리하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분류해 봐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적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주위에 나의 관계 형성 바운더리에서 적으시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쭉 뒷장에도 적으시면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4페이지를 딱 보시면 최초의 명단에는 각 카테고리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이름이 생각난다면 그들 모두를 적으래요. 그래서 10명씩 이름을 적은 그 카테고리 세개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적었다면 그 다시 처음에 카테고리로 또 돌아와서 또 적어서 이름을 계속적으로 적고 자문하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선은 명단을 내가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내가 스스로 제외시키는 게 아니로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45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 중간 부분에 명단 작성의 목표는 단순히 명단을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명단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즉, 계속 이름을 지어 나가고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다. 자주 명단을 살펴보고 지운 이름을 없앤 후 매달 한 번씩 새로 적는 것이 좋다. 여기 지운 이름을 없앤다는 거는 나중에 또 뒷부분 얘기하겠지만 내가 어쨌든 전달한 사람이죠. 사업 설명을 했던 사람 아니면 거기서 yes, no, maybe를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우거나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거겠죠. 또 새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미 거절했던 사람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명단을 눈의 가시로 만들지 마라. 항상 새롭게 유지하고 미래에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라. 이 부분이 왜 명단을 작성하는지, 왜 스폰서와 소통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명단을 작성하고 사람들을 그 위에 내가 소비자였는지, 뭐, 제품을 어떤 걸 먹었는지, 그리고 내가 사업 설명을 했는지, 어떤 제품이 들어갔는지, 오토로 돌리고 있는 사람인지까지 스폰서님은 항상 여기 메모 다 하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스폰서님 같이 소통을 하는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 명단을 작성하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든 사업자든 동업자를 찾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검증을 통해서 이분들을 다시 내가 초대해서 나의 사업자, 동반자를 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통해서 관계식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정해서 정리를 해라.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 47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명단에 이름 추가하기. 여기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 줄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사업 설명을 할 대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단이 바닥난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 명단은 바닥날 수가 없다. 단지 명단에 이름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라. 나아가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에서 명단이 바닥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해서 무한한 명단이래요. 희망에 차 열정이 넘치는 사업자, 메마른 명단을 궁핍한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계속적으로 명단 추가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나 다 진짜 명단 없는데 어떻게 무한할 수가 있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게요.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는 것이다. 당신처럼 당신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당신 아는 사람이 찾고 있든 아니든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소개를 부탁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령 당신의 명단에 200명이 있다고 해보자. 그들 중 4분의 1만 한 사람씩 소개할지라도 50명이 된다. 전혀 모르는 사람 50명을 사귀는 것보다 소개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고 누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노를 들었어요. 노를 들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영양제를 안 드시겠다, 관심이 없으시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분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시죠? 지금 관심 없으시구나. 그럼 혹시 주위에 뭐 영양제 먹겠다는 사람, 아니면 다이어트에 관심 있겠다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줄 수 있으시죠? 이 한마디만 하면 그분이 그럼요 네라고 얘기하고 안 해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또 물어보면 맞아 그때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었지 여기라도 했었지 하면서 소개해 줄 수 있거든요. 노를 여러분 너무나 우울하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노가 소개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 나와 있고 또 49페이지 아래 부분에 나오거든요. 저는 약간 그 성향이 다른 내 낯을 가리기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보세요.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무조건 참석하래요. 결혼식, 졸업식, 세례식, 바베큐 파티, 휴가 파티, 아이들 놀이 모임 등 어떤 것이라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이거 왜냐면요. 저희가 인맥이 없어요. 이런 사람분들한테 저희 그런 블로그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SNS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근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서울에 이사를 왔는데 저는 애기 엄마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저 주위에 그 어떤 인프라를 뭐 바운더리를 넓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건수권이 이렇게 딱 물어보셨거든요. 당근 혹시 거기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 수 있는 그 그룹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거 제안하셨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데를 참석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거라도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열리고 또 나와 같이 어떤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저희 그 대표적으로 그 블로그, 저희 아름루비님이 블로그 쓰시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로 인해서 만든 소비자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외치는데 저도 이제 블로그 잘 못 쓰고 있는데 저는 써야 되는 사람이 맞거든요. 왜냐면 저도 애기 엄마가 아니고 여기 인천에 이사 왔지만 가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인맥이 좀 없는 것 같다. 나에게는 나의 명단이 없다 할 경우에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그거에 대해서 할 분야는 너무나도 많다. 그 부분 당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안 하신 분 있으면 가입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인맥은 늘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5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어, 세 번째 줄. 사람들에게 훌륭한 첫인상을 남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화를 시작해 몇 분 안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제 이름은 누구누구예요. 당신은? 이라고 말하라. 이 간단한 행동은 자신감과 전문성을 내보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항상 본사에 가면 많은 저희 스폰서님도 계시긴 하지만 많은 성공자 리더들이 계세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분들 항상 웃고 있어요. 스폰서님도 저희 유란 스폰서님 항상 웃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나 항상 웃으라는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제였나? 어제 갔는데 한명란 스타 다이아님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은 항상 웃고 오세요. 유란 스폰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밑에 광채가 막 빛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미소가 너무 좋아서 유랑스 분이 항상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그 스폰서님, 그 리더니 스타 다이언님 오실 때 정말 밝게, 나도 모르게 웃고 오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셀프 브랜딩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으면 정말 그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이렇게 우스워지더라고요. 그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 나의 이미지가 굳혀지는 거고, 맨 아래 부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질문이나 진솔한 칭찬으로 말문을 열어라. 누가 보아도 명확한 것에 대해 먼저 말하라. 뭐 차가 멋지군요. 운전해 보니까 어떠세요? 뭐 넥타이가 멋진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또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있는데 누구한테 초대를 받거나 그 집에 갔을 때 이렇게 훑어보고 칭찬할 거리를 항상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집을 갖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문장을 질문으로 마무리하면 대화가 이어지게 된다.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얼른 그 자리를 떠나 대화할 다른 상대를 찾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부분 나와 있어요. 그리고 53페이지 두 번째 줄 정도 보면 프로스펙트 가망자죠를 찾는 일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세를 갖추고 도리에 맞게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게임이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어저께 자꾸 건스포인트 책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들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심으로 대하래요. 어떠한 미팅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서 대할 때 내가 나의 욕심을 먼저 음,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도 그거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 그 사람이 먹고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심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라고, 진심을 대하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라. 그 분야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가?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라. 상대방이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 스스로에게 왜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말하게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 안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모든 사람이 시간과 돈을 원한다고 단정 짓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른 것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우정, 동료의 재미, 새로운 도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건강을 증진시켜줄 제품, 일상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줄 서비스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한 가지에 국한하지 말라는 얘기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스폰서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에서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볼 생각이 있는지 보면 된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대에 대한 부분도 쉽게 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뒷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명단 시간이 9시 47분. 네,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명단 부분, 초대 부분이거든요. 컨택과 초대. 소 제목을 보면 초대,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질문, 초대 예문, 확인 예문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초대 보겠습니다. 58페이지예요. 저희가 지금 젤리에서는 초대 자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어저께 실기 세미나가 있었고 초대 여러분들 명단을 적었으면 그분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 초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조금 줄 쳐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8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사업에서 두 번째 행동 단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업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 생각이 나네요. 젤리클 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업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래요. 아까 첫 줄에 예문에 나왔었죠. 우리 그 부자가 되는
사업이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할 두 번째 행동 단계가 바로 초대거든요. 컨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초대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사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즐겨라.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여기에 준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옆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부분이거든요. 어, 중간 처음부터 볼게요. 매우 중요한 이 단계에서 모험을 하지 마라.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화를 거는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이 정말로 전화를 거는 데 능숙하다면 당신과 롤플레이를 하는 동안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 사업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당신은 항상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초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먼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본을 써라. 기초적인 대화의 예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초대 멘트 저희 이거 많이 만들어 봤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이것도 똑같이 연관되죠. 명단을 적었어요. 그 사람을 어디에 초대할지 초대 장소를 선택했어요. 그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스크립트를 짜죠. 이게 모두 다 스폰서와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예를 들어본다고 하죠. 먼저 시간을 확보한다. 내가 통화하기 곤란할 때 전화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시간 확보하고 두 번째, 전화를 건 목적을 말한다. 여기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전화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걸 설명하지 말라는 거. 여기는 초대 그 장소의 시간만, 그 초대한 목적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밝히는 거, 그리고 약속을 정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게 이게 그 가장 일반적인 그 약속의 형태이고요. 세 가지 질문 볼게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질문이 나온대요. 뭔데?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요즘 무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어쩌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초보자에 불과하며 당신이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롤플레이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쪽에 책을 이미 안 가져왔네. 질문으로 하는 초대가 있어요. 그 측에 보면 또 알려줍니다. 이렇게 초대하는 방법. 어떠한 말이 거절의 말이나 어떠한 대답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6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초대의 목표는 초대에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초대이다.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약속을 정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다. 그들은 약속 장소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게 별표. 이게 중요하죠. 초대하기 위해서 미주알 고자 내가 그래서 이랬고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약속만 정하는 거고요. 그 장소에 와서 그 정보를 듣는 거라는 부분 여기 꼭 확인해 주시고요. 63페이지 중간쯤 보면 어떤 대화에서든 질문으로 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러므로 질문에는 질문으로 응답해 주도권을 다시 지도록 하자. 이게 질문을 하는 초대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시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듣죠.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 못할 것 같아? 하고 다시 질문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것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와 있고, 뭐, 지금은 당장은 아무것도 살펴볼 시간이 없어. 그러면 수입이 괜찮다면 혹시 시간을 낼 수 있겠어? 라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넘겨서 볼게요.
미팅이 있는 날, 맨 위에 부분, 미팅이 있는 날 상대방이 이미 약속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라. 그래, 그거 안 됐구나. 다음 주에 전화할게. 다른 날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한 채로 그대로 둔다면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다음 미팅에는 참석할 것이다. 만약 1대1 미팅을 잡을 생각이라면 먼저 대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만날 시간을 정해라. 여기 스크립트 적으라는 부분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화요일하고 또 약속을 정할 때 화요일하고 목요일 중 언제가 좋아?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아도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6시와 8시 중 언제가 좋아? 라고 얘기를 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할 수 있게 질문하라는 부분이고요. 어, 저희들은 이제 남편 사업자 별로 없기도 한데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 배우자 함께 듣게 하는 거 상당히 좋다고 저 다른 그 남자분 사업할 때 얘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7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지금 당장 돈 버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말해. 여기도 이제 그 스토리 얘기해 주면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한 부분을 얘기하라는 부분 나와 있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한 장 더 넘겨서 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음, 초점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신뢰에 맞추어라. 성공한 사업가에 대해 이야기하든, 상사에 대해 이야기하든, 친구나 저자 혹은 사업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든,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자료를 인용하면 사업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높아진다. 자신을 이야기에서 제외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더욱 믿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근거로 어떠한 책자를 가져가거나 그런 책자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초대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초대가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초대 장소가 사실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초대할 때 그 멘트 적어서 항상 스폰서님과 이렇게 초대하면 좋을지 어떨지 그 멘트는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 초대한 사람들을 그 안에 쇼더 플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 설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 최고 사업 설명을 위해 근본적인 동기부여 요인, 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면 3번입니까?에 대한 소제목이 있거든요. 이제 STP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알아야 할 사항들에서 나오는데요. 저희 그 STP라고 해서 쇼더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젤리크 설레밍 했던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거긴 한데 저희가 딱 정의 내려주는 게 있어요.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이란 초대한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죠. 제품이든 사람이든 회사든 돈이든 어떤 보상 플랜이든 그걸 정보를 제공한 후에 클로징에서 대답을 듣는 거예요. Yes, No, Maybe 듣는 그 대답을 듣는 게 이제 사업 설명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여기서 알려주는데요. 중간 부분 보면 그 사업 설명하는 그 장소가 홈미팅인데 홈미팅의 경우 홈미팅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홈미팅을 저희가 참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복장을 하라는 부분 그리고 홈미팅장 셋업 더운 것보다는 서늘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까지 생각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없애고 그리고 강사를 위한 배려 마실 것은 간단히 준비하라고 하고요. 뒷장에 넘기면 소개 강사를 소개할 때 중간 부분 보시면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말고 강사에게 집까지 찾아와 기회를 나눠준다는 것에 대한 부분,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랜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한 빨리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완벽하게 하려고 괜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실 처음에 사업 설명이 조금이라도 괜찮았다면 당신은 너무 오래 기다린 거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업 설명이 다소 어설펐더라도 할 사람은 한대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리 사업 설명을 망쳤더라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랑 반드시 사업을 하고
너무 얘기를 잘했어. 사업을 설명을 잘했어도 자기한테 맞지 않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사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간 아래에서 한 다섯 번째 줄 보면 사업 설명의 초점은 이 플랜이 프로스펙트에게 사업을 해줄 수 있는가에 맞춰줘야 된대요. 조금만 연습하면 사업 관련 정보에 익숙해질 거고, 그러면 초점을 당신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신감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자기 훈련의 행동을 했을 때 생기게 된대요. 그리고 그달에 여러 번의 사업 설명이 예약되어 있다면 당신은 만약에 그게 잘 안 되었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래요. 다음. 그러니까 어떠한 흔들림 없이 그 다음 사업을 제안을 시간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나와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연습하라고 하거든요. 여기 사업 설명 방법을 배우려면 교육장, 뭐 홈미팅 이런 데 가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지켜보고 메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배우자, 친구, 가족 아니면 집에 있는 애완동물한테 앞에서라도 하래요. 그게 없으면 인형. 우리 그 하나골드님이 인형 앞에서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인형은 계속 미소를 지어주고 졸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거 연습해보는 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79페이지 최고의 사업 중간 부분 최고의 사업 설명 위에 결혼을 했다면 사업 설명할 때 배우자와 함께 하기를 권한다고 하고요. 사업 설명은 정보를 많이 전달하면서도 간단하게 하래요. 간단한 설명이 간단한 반응을 얻어낸다고 하거든요. 되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에 들어가다 보면 듣는 사람이 집중을 하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80페이지. 스폰서와 똑같은 사업 설명을 해라. 이게 2대1 미팅을 나가든 어떤 거든 저희 녹음본 항상 반복해서 듣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듣고 그걸 하는 걸 똑같이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복지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휘 또는 워딩 이런 거는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단지 전달하는 사람의 좀 화법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똑같이 듣고 스크립트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맞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특히 젤리의 저희 수장님이나 루비님 강의만 했다 하면 녹음본 주세요. 저희 PPT 주시면 안 돼요.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많은 다른 유지스트 그룹, 저희 그룹 내에서 많은 분들이 스크립트하고 연습 똑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저 또한 그 유란스 퍼슨과 2대1 미팅 할 때 그걸 항상 녹음해서 반복해서 듣고 쓰셨던 단어와 어휘와 워딩을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정말 늘거든요. 그래서 2대1 미팅 하시는 분들은 꼭 녹음해가지고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1페이지. 최대한 빨리 성격 타입에 대한 책을 읽어라. 아까 초반에 나왔죠. 그 사람에 대한 심리 알고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한 일이기도 했고 그 성격으로 알아보는 속 시원한 대화법이라는 책도 있대요. 그런 부분도 책에 관련 건 사람 심리에 가는 것도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를 프로모션하면 아무리 잘해도 의심이 간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프로모션하면 신빙성이 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다. 플랜을 보이는 내내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의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할 때, 파스처를 유지하라는데 자세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82, 중요한 내용이 뭐야? 네가 알게 된 내용이 뭐야? 네, 82페이지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 사업 설명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사업, 그룹, 그리고 당신의 시간에 할애할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결코 상대방이 당신의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신에게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아무나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쭉 넘겨보시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호감도 요인, 뭐 친절함, 연관성 85페이지거든요. 공감, 진실성 이런 거 한번 보아라. 그리고 86페이지 나오거든요. 플랜의 중간 부분이에요. 플랜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로스펙트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상대방을 속여 정보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저희가 종종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저의 생각, 저의 파트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정말 그가 원하는 거, 그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 정말 우리가 스스로 지레짐작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88페이지 볼게요. 음, 여기 중간, 첫 줄, 두째 줄. 대부분의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신과 내가 플랜을 보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하라. 질문이 대답이라는 책에서 알렌 피츠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설득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라도 강제로 무언가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시작부터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이끌어라.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자기 입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즉,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가 된 것이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는 크게 논쟁하지 않는다. 이 부분 되게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재일크를 할 때는 줄을 쳤지 않았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을 때 여기를 줄을 쳤던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전에는 왜냐면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안 지가 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한 게 골드가 된 이후에 이해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고 안 읽으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렸고 골드가 된 이후에 완전히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 장소를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스템, 신규 세미나, 뭐, 저희 김초세도 있고, 용초세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사도 있고, 거기에 그 가망 사업자를 모시고 오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 제3자의 말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과는 크게 논쟁하지 않는다잖아요. 자기가 설득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쉽게 사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정말 초대이고 그 초대, 이 장소인 사업자면 그 장소에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 근본적인 동기부여 요인에서 쭉 나와 있어요. 그 뭐 90페이지 보면은 뭐 프로스펙트에게 이 목록을 보여주면 그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 질문해라. 이 중에서 너희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야? 그게 왜 너한테 중요해? 그걸 성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해서 그들 사실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 버튼 그리고 중간 부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상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에 나의 마이스토리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3분 마이스토리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스크립트를 짜놓으면 내가 어떤 그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질 때마다 그 나의 이야기를 여기에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준비하라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상대방의 이유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 사례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페이지, 넘겨서, 96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네 다섯 번째 줄. 이 사업을 통해, 그 앞에 줄부터. 훌륭한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꿈을 이루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시각화하고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 사업을 통해 더 좋은 미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동하게 된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에 그 대화를 쭉 읽어보시면 질문을 했다는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 얼마나 경청했는지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래에서 한 여섯 번째 줄을 보면 경청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 집중하는 것이 경청이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듣고 내 할 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말 경청해서 다시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옆에 부분 97페이지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하는 말은 뭐뭐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이런 부분까지도 방법 알려주고요. 또 중간에 사업 설명할 때는 언제나 시급하다는 것을 암시하라. 이 부분 있어요. 사실 빨리 시작하는 게 좋긴 하죠. 그리고 여기 시급함을 암시할 때 잘 듣고 그것을 메모하라. 사업에 도움이 되는 트렌드와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룹에 대해 설명하는가? 특별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는가? 뭐 당시의 사업 설명이 활용이라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강의나 시스템 참석 조금 신경 써서 하라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98페이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 들어보 yes, no, maybe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스펙트에게 사업 설명하고 나면 상대방의 관심도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사업자들은 시간을 내 컨택하고 초대하고 사업 설명해놓고 그들의 관심도를 물어보지도 않고 집을 나선다. 이들은 사업에 등록하고 교육 자료를 구매하고 처음 미팅을 주선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물어오기를 기대한다. 꿈깨라. 꿈깨야 돼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런 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쇼드 플랜은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초대했어요? 다 설명해줬어요? 순교쌤이나 우리 왔어요. 이제 우리 강의 막 3시간 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잘 들었어. 밥 먹고 헤어져.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땠어?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오늘 강의 어땠어?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이건 평가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강의 3시간 열심히 듣고 정말 어렵게 초대까지 했어. 그런데 밥 먹고 헤어져. 그 사람이 전화하겠지. 절대로 전화 안 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꼭 애프터 하셔야지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나와 있어요. 어, 여기 얘기해 주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대답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훌륭한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실히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돈을 벌기 전에 정보를 좀 더 알아본 뒤 그룹을 만나고 싶어요. 세 번째,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판매되는 제품은 몇 가지 써보고 싶어요. 집으로 배달도 해주니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Yes, no, maybe 듣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 후속 방법은 또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이 대답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거는 우리 사업 설명까지 어렵게 초대했어요. 그냥 헤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팔로스로 넘어가 볼게요. 106페이지인데요. 음, 팔로우스루는 프로스펙트가 사업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시작되는 과정이래요.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는므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들 중 10%는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하든 yes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우, 신나죠? 또 다른 10%는 누가 사업 설명하든 상관없어. no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머지 80%는 당신이 하는 행동에 따라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07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프로스펙트 중에는
여기 위에 사업자로 가입한 사람, 몇 가지 목표 정한 사람, 명단을 종이에 적은 사람, 뭐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 쭉 있는데, 이 과정에 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계마다 격려하고 부추겨야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내가 하기로 했어. 시작을 해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때마다 하나씩 제안하고 해야지 하는 이렇게 부추겨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것이든 그 처음으로 내가 제안을 했던 사람은 그 사업 설명한 후에 꼭 24시간 또는 적어도 48시간 이내에는 그 사람을 이제 후속하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108페이지에 보면 꿈을 재방문하라고 해요. 미팅에서는 항상 깨어있고 신경을 집중하며 열정을 가져라. 당신은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돕고 있다. 당신이 즐겁고 희망차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을 이용해서 사업을 키우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키운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키울 수도 사업을 진행할 수도 도울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9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건 계속적으로 여기 첫 번째 얘기해 주는 것처럼 또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모든 게 인간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칭찬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그려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장 보면 관심도를 정해라 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꿈을 불러들였다면 그들의 관심도를 결정해 줘라 얘기해 주고요. 11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아까 말씀한 것도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라.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되면서 나와 있고요. 112페이지 예, 보시면은요, 질문에 대한 응답과 반대 극복 방법 나와 있어요. 질문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프로스펙트를 만났을 때는 먼저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고 나와 있고요.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해서 질문을 하고, 만약에 반대에 부딪히면 상대방의 염려를 깎아내리거나 그들이 틀렸다. 잠시만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구구절절한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부분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 114페이지에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을 것이다. 대답을 하는 대신 질문을 해라. 계속 나오거든요. 질문으로 하는 그 초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후속이나 이런 팔로우스를 하다 보면 변명하는 사람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와 있어요. 117페이지 볼게요. 변명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료성이래요. 명료성. 애매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을 얻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프로스펙트로부터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은 생각해보고 전화줄게요라는 거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할 때야 비로소 무슨 생각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프로스펙트는 할 수 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 물어보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저희가 거절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장황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랫부분에. 반대 의견에 대처할 때 장황하게 설명하려 하지 마라.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여기 또 나옵니다. 질문을 해보아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 내용이 나와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대화 내용은 다시 저와 함께 읽어보지 못할 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2페이지에 그 질문을 통한 중간 부분. 우리 사업의 많은 리더가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느끼고 느꼈고 알아냈다라는 방법을 추천을 한대요.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잘 압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이런 방법 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어저께
권현 스폰서님도,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5페이지의 아랫부분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사업을 한다면 다음 그룹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나요? 뭐뭐 한다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질문을 초대하는 시작하는 초대 그 패턴을 보시면 만약에 내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질문을 할 때 너가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위에 부분에 작은 규모의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룹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라. 그들이 이미 이 사업을 할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은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들려줘야 한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시험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 과정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리더십과 복제가 나와요. 이거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그 복제를 하기 위해 저희가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리더는 헌신한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사업의 근본 철학은 단 한마디. 복제로 요약할 수 있다. 복제는 목표이다. 복제는 마법이다. 복제는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부분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다 하는 이유는 사실상은 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복제로 나 같은 사람이 또 만들어져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밑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 시간이 촉박해지는 관계로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 141페이지 볼게요. 중간 부분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로 오래 두면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린다. 바꾸고 나누고 다른 각도에서 시도하라. 계속 시도하고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라. 목표를 성취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자신에게 해주어 그 과정을 강화하라. 한 달에 사업 설명 15회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면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맛있는 점심을 사 먹는다거나 뭐 아이팟에 저장하고 싶다는 새 앨범 이렇게 쭉 나오긴 있는데 목표를 내가 세웠는데 그거를 못 지켰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내가 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151페이지 아랫부분에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역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지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어디서 나와. 좋은 의도를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당신의 꿈에 관여하지 않아 진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나와 있거든요. 제가 사업을 전달하거나 제가 안내를 할 때 거절을 하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더라도 우선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거절을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또 하나의 저희가 소개를 받을 수 있는 대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 꿈을 읽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이거 마지막 부분 156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아래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용해라.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마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앞에 부분 명단이랑 시작하는 부분 명단 그 다음에 초대 조금 집중해서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우리 교육하기 전에 어쨌든 복제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완벽히 돼야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 바퀴 복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골드, 이골이 이상이 된 사람이 복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분이 조금 시간을 할애했고, 어, 저처럼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 책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니 정말 이 책은 우리 바이블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쉽고 조금 더 어떤 예시문을 들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 앞에 마지막 부분에 말해준 것처럼 이거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서 같은 부분의 책을 읽었더라도 이해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이 책을 같이 읽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한 시간 동안 읽기 힘드네요. 그죠. 도움 되셨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분 몇 분씩 이야기 들어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만나신 것도 많지 않고 후기 남겨주실 분, 나 이거 한번 그래도 야, 어땠다, 이랬다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분이 없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안 그러면 나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면 저기 주연 리더님 계시네요? 주연 리더님이 딱 보였어, 저한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는지.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책 읽었다는 즐거움이 있네요. 아, 네. 네. 지금 소리 들리시나? 제가 이게 줌으로 말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제가 이 단계를 이제 진짜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이제 지인을 몇 분 만나본 게 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다이아몬드님께서 너무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읽어보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를 딱 듣고 저는 지금 완독을 사실 못한 상태였어요. 반 정도밖에 못 읽은 상태였고, 근데 이제 다 정리를 해주시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도 쏙쏙 들어오는, 그리고, 이렇게 실천해야 돼. 내가 만들 게 엄청 많네. 라는 숙제도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정말 정독해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스텝대로 내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똑같이 계속 하자. 그게 오늘의 제 각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주면서 처음 말씀하셨구나, 우리 주연 리더님이. 맞습니다. 한 분 더, 한 분 더. 그러면, 음, 어, 재수가 언니 시키려다가 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경실 리더님 시킬게요. 경실 리더님 한번 해줘요. 네, 이거는 그때 젤리클에서 한번 읽었을 때 제가 그 젤리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완독한 게 이 책이었어요.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근데 지금 복인 스폰서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줬더니 이 부분에 제일 꽂힌 게 이제 자신감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다. 자책하지 마라. 이 말이 저에게 오늘 되게 많이 꽂혔어요. 저에게 좀 필요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도 또 오늘은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혼자서 오긴 스폰서님이 얘기한 거 다 줄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완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 두려움이 많았던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던 책이고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아까 여기에도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만약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건 나의 경험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시 목표를 세우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되게 많은 저희, 퓨처 아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름루비님 무슨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우리 복인골드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티칭하는 일을 계속 평생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네트워크 책 한 권을 가지고 티칭하는 거 예전에 이류과 했을 때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긴골드님은 티칭 일을 해오신 분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정말 1시간 넘는 오롯이 이 시간을 이렇게 해내신 거, 사실 뭐 골드들이라고 이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골드부터 정말 실제 어떤 현장에서 배워왔던 거와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치가 쌓이고 밀도가 쌓이는 때거든요. 또 그런 골드 직급의 리더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다시 막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정리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한옥이라 막 방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책들이 막 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저희 침실인데 침실에서만 봤더니 네트워크 책이 여기서만도 이만큼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권. 그러니까 오늘 한 책까지 12권? 그리고 다른 방에도 네트워크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긴 골드님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인맥이 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때 저는 정말 이 책으로 많은 배움을 얻었고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막 줄 쳐져 있으면서 내가 메모한 것들이 각각의 책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이 책을 시작으로 이 네트워크 책을 너무 다행히 네트워크 책이 다 얇아요. 정말 다 얇거든요. 이렇게 완독해보고 도장을 깨보는 그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고 이 첫 젤리 일요 과외 시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도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리더님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빌리버방을 만든 것은 유란 스폰서님의 신의 한 수다. 우리 같이 또 일요일 함께 해준 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모두도 감사합니다.